오늘 걷는 한 걸음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되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의 진보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셋단자 612강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612강으로서 걸을 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걸을 보자입니다. 걸을 보자는 걷다는 의미가 있죠. 이 걸을 보자는 그칠 지자와 적을 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칠 지자는 그치다는 뜻이 있죠. 정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을 소자는 적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을 소자를 작을 소자와 구분해 본다면 작을 소자는 변하지 않는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을 소자는 진행형 적은 것입니다. 점점 적어지든지 적은 것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적은 상태를 표현하는 게 적을 소자입니다. 변화 상태에 적은 것을 적을 소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보자는 정지가 적어지면 걷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기가 적어지고 점점 움직이며 가는 것이 걷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뛰는 상태가 있습니다. 또 중간이 바로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서 있는 상태, 정지 상태에서 뛰는 것의 그 중간, 그 상황이 걷는 것이죠. 걸을 보자는 정지가 적어지면 걷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기가 적어지고 점점 움직이며 가는 것이 걸을 보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50보 100보는 50보나 100보나 비슷하다는 뜻으로서 조금 낮고 못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보행이라고 할 때나 보도를 할 때도 걸을 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걸을 보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걸을 보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건널섭자입니다. 건널섭자는 건너다는 뜻이 있죠. 이 건널섭자는 물수변에 걸을 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흐르는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보자는 걷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건널섭자는 흐르는 물을 걷는 것이 건너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죠. 그 다리를 걷는 것이 물을 건너가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그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흐르는 물을 건너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건널섭자는 흐르는 물을 걷는 것이 건너가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를 걷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서부춘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부춘빙은 봄철에 얼음을 건넌다는 뜻으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간섭이라고 할 때나 교섭이라 할 때도 건널섭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자주 빈자입니다. 자주 빈자는 자주라는 뜻도 있고 빈번하다는 뜻이 있죠. 자주라는 것은 같은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것이죠. 이 자주 빈자는 걸을 보자와 머리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걸을 보자는 걷다는 뜻이 있고 머리혈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상부,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빈자는 머리로 걷는 게 자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부의 우두머리에게 가는 횟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상황이나 직급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상부를 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임금이 되었던 조직의 수장이 되었던 그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이 본인의 출세, 본인의 성공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부의 우두머리에게 가는 횟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이지 상황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주 가고 싶은 것이 본인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주빈자는 머리로 걷는 게 자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상부의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지요. 조직의 장입니다. 그에게 자주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자주빈자는 사람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빈번이라는 말입니다. 빈번은 일이 매우 잦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빈맥도 있습니다. 빈맥은 잦은 맥박을 뜻하는 말로서 맥박이 빠르게 뛰는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걸을보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오를 척자입니다. 오를 척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오르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를 척자는 언덕부자와 걸을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걸을보자는 걷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척자는 언덕으로 걸으면 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으로 걸어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오를 척자입니다. 이처럼 비탈진 언덕길을 걷게 되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됩니다. 오를 척자는 이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를 척자는 언덕으로 걸으면 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으로 걸어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척고 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고 척기는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그리워하여 자주 산에 올라가 고향 쪽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척이나 삼척이라 할 때도 오르척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삼척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해세자입니다. 해세자는 해를 말하지요.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세자는 거를보자와 개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를보자는 걷다는 뜻이 있고 개술자는 칼 달린 창을 말합니다. 무기를 표현하는 글자인데 천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세자는 칼 달린 창을 들고 걷는 모양이 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무기에 다친 것처럼 허약해진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청년이 되죠. 그리고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허약하게 된 것이죠. 마치 어떤 강력한 무기에 다친 것처럼 점점 허약해진다는 것이죠. 세월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청년에서 노년 또는 죽음까지 가는 그 시간이 세월인 것이죠. 이때의 시간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허약해집니다. 마치 어떤 무기에 의해서 다친 것처럼 점점 허약해진다는 그런 설명이 해세자입니다. 해세자는 칼 날린 창을 들고 걷는 모양이 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무기에 다친 것처럼 점점점 허약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세한사무가 있습니다. 세한사무는 추운 겨울에 새벗이라는 뜻으로서 겨울철에 관상용의 세 가지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나무, 대나무, 외화나무가 세한사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라 할 때나 만세라 할 때도 해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를보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흐릴 예자입니다. 흐릴 예자는 흐리다는 뜻이 있죠. 흐리다는 것은 잡것이 섞여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릴 예자는 물수변의 해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수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세자는 해,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릴 예자는 흐르는 물 같은 세월은 흐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을 세월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판단은 점점 흐려진다는 것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신도 육체도 점점점 흐려지는 게 인간사입니다.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몸도 허약해지지만 정신도 흐려집니다. 흐릴 예자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흐릴 예자는 흐르는 물 같은 세월은 흐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신도 육체도 점점점 흐려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예맥이 있습니다. 예맥은 고대 만주 지역에 거주한 한국 종족의 명칭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인 것이죠. 또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는 고대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종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스로 고구려와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12강으로서 거를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